제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얼굴책인데요. 우리 블루스크린. 얼굴책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히 제 일상을 남길 수도 있고 제 스스로 목표를 세웠죠. 이렇게 여기 나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올리지 않겠다. 그냥 내 생각하는 것만 올리고 내 일상, 내 강의 갔던 거 이런 것들만 좀 올려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인별그램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별그램.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외국 증시를 보니까 페북이 아주 그냥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커버거 좋겠어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스타는 제가 볼 때는 이 경제랑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대세다라고 판단해서 최근에 열심히 이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제가 주로 아주 짧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 학교까지 제가 차로 이제 15분 걸리거든요. 15분. 딱 주차장에 도착하면 인스타를 한 55초 정도. 오늘 뭐 발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사이다는요, 아까 좀 들었겠지만 사이다는 외국 가서 사이다를 하면 안 됩니다. 과실주예요, 와인이에요, 뭐 이런 것들 전달을 하면서 쭉 이제 조금씩 이제 올려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해봤던 게 블로그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개 다 해보고 이 플랫폼의 장단점을 알아야 나중에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맨땅에 헤딩을 해봤는데 많이 아팠어요. 선생님들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블로그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블로그는 이게 제목 같은 거 좀 잘못 달면 이게 저품질 현상이라는 게 와요. 혹시 저품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제목으로 검색을 해도 내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로직에서 알고리즘이 얘는 지금 삐리삐리 광고 글을 올리고 있는 거야 라고 자체 판단해버려가지고 아예 검색에서 배제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으면서 블로그에 글을 조금씩 쓰다 보니까 누적이 되니까 이게 출판이라든지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열심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세상에 알아준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 알려야 거기서 알아보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라이앵글 속에 가짜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어필을 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나중에 이게 비교되는 게. 분명히 저 컨텐츠는 가짜인데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랑 브런치. 저 브런치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블로그는 지금도 아주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이 책 나오는 걸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EBS 강사이기 때문에 책 내는 게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아주 쉬울 줄 알았어요. 문제집은 그래도 벽이 좀 낮아요. 요즘 출판시장 어렵지만. 근데 단행본은 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끈기 있게 뭔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출판사 주소를 300군데를 모았어요. 300군데를 모아서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갈 때 KTX 안에서 인터넷으로 그 300군데에 메일을 다 보냈어요. 출판 제안을. 다 보냈어요. 흡사 굉장히 좀 그래본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지만 모르는 여성분들을 300분한테 구애하는 편지를 300통 뿌리고 오늘 저녁 돌아올 때 과연 답장이 몇 장 왔을까? 열었는데 미친놈 이런 게 왔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면서 뿌렸었습니다. 근데 300통 중에서 몇 통이 답장이 왔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30통. 좋습니다. 예, 좋아요. 정답 말씀하셨어요. 50통이 온 거예요. 50통을 열었더니 근데 웃긴 게 20통은 이거예요. 보내주신 원고 잘 받았지만 저희랑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확인 사살을 하면서 저를 2번 이렇게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20통은 닫고 나머지 30군데를 제가 받아 적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뭘 했냐면 그 출판사가 얼마나 건강한가? 교땡, 그죠? 혹은 글의 24시간 그런 데다 들어가가지고 이 출판사가 최근에 언제 출간을 했는지 혹은 정기적으로 출판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10군데가 남더라고요. 10군데. 그중에 베스트셀러를 낸 곳 추리니까 5군데가 남더라고요. 그 5군데에다가 연락을 했죠. 마지막으로 이 여기들의 진정성을 봐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경기도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집 근처로 와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5군데에서 다 집 근처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한번 이제 미팅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거기서 가장 진정성이 높은 분하고 이렇게 계약을 결국 맺었던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처음에 메일을 보낼 때 저는 슈퍼 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집 근처로 오세요라고 할 때는
그동안 없었던 자존감 다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나 누군가를 오게 할 수 있네? 근데 쌤도 아시겠지만 특히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를 내 앞으로 끌어오게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거였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책을 냈고 이게 또 결국 이제 컨텐츠가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했던 게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에 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다양하게 했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령을 2005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2008년도부터 굉장히 일찍 했죠. 그죠? 교직 5, 6, 7, 8, 4년 차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사실 이제 재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1000명 정도 만약 넘어가게 되면 운이 좋아서 그때부터는 뭔가 해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다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았을 때 10명, 20명일 때는 자기네들끼리 덧글 달고 놀아요. 근데 1000명, 2000명이 되면 파벌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막 안 좋은 글도 남기고 여기 들어왔는데 공부할 건 없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조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고민을 하던 시점이랑 겹치는데 내가 지금 몇천 명이 모인 건 진짜 행운인데 내가 이걸 지금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지금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영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EBS에서 이제 조금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영상으로 강의를 찍어서 만약에 여기 카페에 제공을 해준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좀 더 입소문이 나가지고 더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처럼 비속어나 욕설이 아니라 그쵸? 뭔가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오늘 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흑산도라든지 뭐 거제도 같은 데서도 선생님 수업 진짜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밖에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저희 딜레마겠지만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쵸?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요약하면 이거죠. 글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전문성을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영상이죠. 그죠? 영상. 지금 우리 뭐 티처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글, 영상, 나아가서 이미지, 그죠?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쌤들을 뭔가 좀 컨텐츠를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포장물이 되는 거죠. 저는 글을 처음에 했는데 글 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해야겠다. 강의를 올려서 카페에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도 만약에 유튜브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뭘 찍어야 되지? 그리고 카메라를 어떤 걸 기종을 사야 될까? 좋은 걸 사야 될까? 나쁜 걸 사야 될까?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희한한 고민들이 다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강의를 일단 찍어야 되니까 스튜디오를 하나 잡아가지고 제가 EBS에서 촬영할 때처럼 정말 전문 스튜디오에서 칠판 강의를 좀 찍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거의 공짜지 않을까? 지인들을 통해서 스튜디오를 빌린다면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죠. 세상 밖은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돈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그 100만 원도 아니고 200에서 3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90강을 찍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돼서 제가 아끼던 적금을 깼어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얼굴 보면 알겠지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한 달에 계속 적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차를 사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고 날 위해서 뭐 욜로를 하기에도 뭔가 좀 이게 일회성이 좀 있고 그래서 아까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역삼동 사장님 마침 근처네요. 그죠? 빌었죠. 제가 사장님 제발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 네, 그걸 이제 했더니 사장님께서 흔쾌히 그럼 딴 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네, 제가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페에 올려야 되는데 카페에다가 네이버 아시죠? 우리 녹색 창에다가 바로 이제 올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거기 들어와야 이게 좀 볼 수 있고 이게 재생 목록을 만들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그때 2014년도였습니다. 야, 준서가 너 유튜브에다 올려봐봐. 거기 용량도 무제한이고 정말 할만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일단 올렸어요. 그리고 카페에다가 다시 링크를 어느 정도 제가 컴맹했냐면 유튜브 그 URL 주소를 그냥 복사해서 카페에다 글에다가 그냥 올린 거예요. 했더니 주소만 딱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불편해요 하면서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바로 뭔가가 눈앞에 있어야 보고 그래야지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또 이제 막 찾아보니까 지식인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화면으로 가는 방법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게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들어 봤던 거죠.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상 활동으로도 나눠지기도 하고 유튜브 라이브 이게 좀 나중에 구독자 붙다 보니까 이렇게 원어민도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고 뭐 지인을 만난다든지 심지어 제가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꿀잼 뭐 이제 여행이라고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뭐 마라도 가서 제가 짜장면 먹은 것만 올려도 사람들이 뭐 10,000뷰씩 보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제가 짜장면 먹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과연 몇 그릇 먹는지 세 그릇 먹고 나왔거든요. 세 그릇. 90분 주더라고요. 마라도 도착하니까. 요즘은 90분 뒤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세 그릇 겨우 먹었어요. 진짜. 그런 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뭔가 좀 좋은 거, 나 오늘 뭐 테드 봐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먹방을 보고 있어. 게임방을 본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텐츠가 교육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개그도 있고 일상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장 뷰 숫자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짜장면 빼고요. 영어 문법 가르치는 거 아까. 돈을 투자한 거. 그게 돈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제 전문 분야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도 저 보니까 뭐 벤땡이라는 친구는 먹방을 너무 참 애가 좀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정말 입담도 좋고 먹음직스럽게 해. 와 나도 해볼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면 그죠? 그 정도 먹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입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게 나오죠. 그죠? 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뭔가 하려는 걸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일단 잘할 수 있는 걸 좀 선생님들 캐치를 해봐야 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교과에서는 남들보다 3걸음, 4걸음, 5걸음 앞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컨트롤도 일반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렸죠. 올리고는 뷰 숫자를 비교해봤더니 짜장면 먹는 거 한 10,000뷰 정도 나오는데요. 아까 문법 강의 있잖아요. 1강에서 30강 올리면 가장 클릭을 많이 하는 건 당연히 1강입니다. 그죠? 1강을 보고 2강은 좀 줄고 3강은 좀 더 줄고 30강 완강했더염 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 초등학생. 완강 혹시 비율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10% 비슷합니다. 더 좀 낮게 되게 좀 그죠? 8% 좀 더 낮게 쓰세요. 남의 숫자 네, 낮게 해보세요. 5% 네 좋습니다. 3에서 5%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카페도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를 제가 계속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숫자 개념에 좀 약해요. 숫자 개념이 약해요. 그잖아요. 근데 통계를 내다 보니까 숫자 개념에 대해서 이게 보수적이구나. 5%가 클릭을 하고 5%에 또 5%가 바로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 액션을 취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SNS 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팔로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구독자 숫자가 많으면 컨텐츠가 아무리 별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 구글, 알파고가, 로직이 띠리디리 이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봤다.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바로 상단에 노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더니 문법이 세상에 많이 클릭이 나온 게 28만 조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보통 10만 뷰를 우리가 이 영상은 좀 영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따가 강의하실 우리 마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죠. 진짜 유명하세요. 그래서 10만, 만 차이가 있죠. 내가 시장 혹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건 바로 그거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무료라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무료도 시간 뺏기잖아요. 클릭 안 해요. 그리고 유튜브 제가 재생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초반에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10초 보고 나가버립니다. 이탈해버려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들 휴대폰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지금 어때요? 화면이 아니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선생님들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가 좀 쓰실 것 같아요. 여튼 유튜브 하면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껴서 그럼 내가 좀 더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혹시 한국 구글 혹은 유튜브 본사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자격이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유튜브를 한참
영상 올려놓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근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3,000명인 거예요. 나 지원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지원을 했고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됐던 거죠. 이게 한국 구글이에요. 한국 구글. 이게 3개층인가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 거의 시설이 뭐 호텔급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에 매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음료도 있고 이게 무제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 김에 바나나 그때 제가 다 먹었어요. 거기 있는 거. 구글에 나의 역사를 남기고 간다. 네. 이거 문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문 딱 이렇게 하면 열려. 이렇게 손을 휙 하면 문이 촥 열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문 앞에서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직원이 되게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텐츠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채널의 운영자들을 다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가면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갔어요. 좋은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가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도록 하고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그때 좀 채널 운영자분의 번호를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첫날에 바로 가서 저 뭐 했는데요. 번호 좀 주세요. 이거는 너무 벽이 높잖아요. 그죠? 상대방 가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알게 된 분이 사실은 제 강의 다음에 강의를 이따가 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요.